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히 행동에 나서 합의에 이르자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미가 이번 달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발표한 뒤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건데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했고 조만간 북미 대화 물꼬가 틀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 한반도 문제 전문가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북미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에서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예, 당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 당으로서는 또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물급 인사고. 예, 거물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동안 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직책을 수행했죠. 최근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당 사무총장 또 당 대변인 등등 중요한 당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애썼던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지금 가슴 아픕니다. 본인이 SNS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 그렇다면은 대북 특사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너무 성급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아마 지금 민간 통일 관련된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임종석 실장이 이사장도 했었고 저도 같이 관여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남북 관계에 관련된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분야에서 남북 관계에 다리를 놓는 그다음에 현재 막힌 남북 관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사실은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좋아졌다가 최근에 경색 국면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민간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조금 경색을 국면을 푸는 그런 모습도 좋습니다만 특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면 특사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 임 실장과 대북 특사를 바로 연결시키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임 실장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좀 더 이 바닥에서부터 그다음에 이 민간 부분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뚫고 대통령 비서실장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북쪽에 상당히 알고 있는 북쪽 인사들과의 인맥 관계, 그 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통일운동 단체들의 어떤 이 네트워크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민간 분야에서의 통일 시대를 여는 역할을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관계 이야기 해보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었는데 일단 한미 군 당국이 이달로 예정돼 있었던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했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빨리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연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적대 정책을 전환해달라. 그리고 그 상징으로서 첫 번째 조치로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중단 내지는 연기를 요청해왔던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 걸림돌은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양국 간 비핵화를 위한 실무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돼서 성과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북한이 어떤 호응을 보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좀 빨리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북한도 사실 앞서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이 조정되면 북미 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14일에 이미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그런 입장을 밝히자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답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대화 의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재밌는 얘기를 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성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익한 회담은 흥미가 없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철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한 북한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얘기는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이 미국의 어떤 결단,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와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체제 보장 또 제재 해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거기에 대해 응하느냐 이 문제도 또 그 북한 또 미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일단 몇 가지가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 근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해서 미국의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단순히 그 대북 제재 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그리고 예.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이 큰 트랙에 대한 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그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단계별로 북한은 비핵화를 진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단계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맞춰가는 것은 그 다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 프로그램이 같이 가동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방금 단계별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라고 시한을 정해놨단 말이죠. 이 부분이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번 그 연말까지 북한과 미국이 의미 있는 그 어떤 미래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예. 그다음에 최종 도달하는 시점에 대해서 양국이 큰 그림에서 합의가 된다면 예.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년 2020년이죠. 2020년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서로 합의가 되면 됩니다. 이미 북한이 얘기한 것처럼 풍계리 그 미사일 발사 실험장과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그 검증 가능한 폐기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에 따른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를 이미 밝힌 바와 같이 2016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 내지는 완화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의미 있는 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미 대화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북미 대화도 북미 대화입니다만 지금 또 남북 대화가 너무 막혀 있어 가지고요. 그 금강산 관광 문제가 지금 바로 앞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을 열 수도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잘 안 됐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 유엔 제재하고 상관없는 이 금강산 관광을 한국이 눈치 보고 미국의 눈치 보고 열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이후로 그 남한 당국자 소위 말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데요. 남한 당국자에 대한 뭐 비난 섞인 이야기도 많이 했단 말이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관광 사업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관광 사업의 조기 재개와 관련된 남북 간의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현재 북측이 제시한 그 금강산 지역에서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 내지는 개보수는 사실상 관광사업 재개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 그 북측이 이 남측과의 대화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거죠. 서면 대화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에는 다소 북한이 그동안 우리 한국에 대한 실망이나 뭐 이런 그 불만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남북이 함께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지 21주년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금강산 사업이 그동안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고 고 정정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그 일종의 어떤 유업이라고 할까요? 예. 과거로부터 합의된 이 선대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중단하기보다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과거 위에 선대의 뜻을 이어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도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 남과 북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 줄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김현철 장관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 그 일각에서는 이 금강산 관광 이야기를 미국 쪽에다가 하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제 처음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저는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도 만나고 비건 부장관 또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과도 면담을 할 예정이고요. 예. 또 여러 차례 기조연설을 여러 곳에서 할 예정인데 저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이 하나는 남북관계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즉 그 대북 제재가 하에서도 남북 관계의 진전 또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가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또는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미국 측에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내년은 또 도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그 한미 공중훈련이 연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유예 또는 연기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올림픽 휴전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북한이 사실상 대화의 걸림돌로 자꾸 지적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을 일정 부분 연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한미 군사훈련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가서 어떤 또 성과를 갖고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지소미아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정부 또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소미아 이전에 이미 한미 동맹이 존재했고요.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지소미아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주적 권리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손상된 사건을 우리 정부가 포기하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은 우리 국익과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가끔 우리 일부 보수 정치인과 보수 언론을 보면 마치 한미동맹이 목적인 것처럼 이해합니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전쟁을 할까요? 한미동맹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일부 미국 측 관료나 해리스 주한미대사, 그다음에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문제, 지소미아 종교가 연장되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베 정부와 일본입니다. 예. 근데 마치 이 모든 것이 우리 측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주한미국 대사나 또 미군 사령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자칫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국민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 또는 미국의 관료들이 보다 신중한 발언을 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의원인 것 같은 생각인데 이 사태의 원인은 일본 쪽에서 제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의 중재 혹은 압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걸 보면 일본 쪽보다는 우리에게만 더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사실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죠. 예. 네, 지소미아는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 문제는 워싱턴의 관료주의와 워싱턴의 관료들과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과 훨씬 더 관계가 높죠. 전통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 일부 관료들이 부적절하게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하는 것은 진짜 이런 태도가 한미동맹에 잘못하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리스 주한미대사나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의 발언, 행동,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일부 미국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한미관계나 한미동맹을 위해서 적절치 못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황 대표 영수회담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영수회담 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늘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 영수회담 제안이 어떤 맥락이나 어떤 배경, 그다음에 어떤 의제를 갖고 하려는지를 좀 더 구체화적으로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제 김세현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의 퇴진, 그리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돌리기 위한 꼼수식으로 이 영수회담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일부의 분석이나 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수회담을 하고자 할 때는 그에 적절한 우리 정치권의 의제를 갖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것을 뭔가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수회담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적절하게 청와대에서 판단해서 또 제안한 자유한국당에서도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여야 영수회담은 언제든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만나는 건 나쁘지 않으나 구체적인 의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의제를 갖고 있고, 마치 자신에게 몰려오는 몰려오는 정치적 어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